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시장이 연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또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투자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빅사이클이 오늘도 알짜 정보만 추려서 가득 담아왔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업종부터 또 관련 토픽 종목까지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김정수 파트너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또 인사드리는 만큼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각오 한 말씀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김정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변동성이 큰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힘든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이 빅사이클 책임져 주시게 될 김정수 파트너님이신데요. 또 1시간 동안 오늘 빅사이클 또 든든하게 책임져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발표된 미국 소매 발표 지수가 굉장히 좀 견고하게 나오면서 그 훈풍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연이틀 상승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2625선 강보합권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전일과는 달리 기관이 매도에 나섰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이 2,9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으면서 증시 상승 견인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이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고 의약품과 전기, 전자 업종도 강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통신업, 은행업은 하락했는데요. 시총 상위 12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87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면 개인 홀로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요. HLB가 14% 넘게 올랐고 LNF가 오늘도 4%대 강세 보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9거래일 만에 1,260원대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은 8원 넘게 내린 1,266원 6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미 증시 상승과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요.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어지는 반도체 주가가 이제 강세로 지수를 좀 견인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완화되며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EBC 유럽중앙은행 통화 정책 정책회의를 앞둔 이제 간망세와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정강 후약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보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국내
지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또 이번 주에 가장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리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 어떤 업종이 또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선택을 받은 빅사이클 업종은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업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폐, 금융화, 자동화 기기 업종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지금 업종이 조금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어떤 업종인가요? 예,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란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인출을 하거나 네. 그럴 때 이제 CD, 그다음에 ATM기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이때 관련돼서 CBDC 관련된 업종 테마가 오늘 움직였는데 이 네. 업종으로 보십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본다면 이제 ATM 네, 맞습니다. 기기를 예. 생각하면 되는군요. 예, CD 현금기입니다. 네. 오늘 이 업종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면 네.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한 CBDC 발행 논의가 네. 이제 가속화되어서 이로 인해서 업종이 좀 오늘 급등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루나 사태라고 해서 그런 가상화폐 관련한 시장이 굉장히 좀 급락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CDBC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CDBC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CBDC라고 하면 이제 커런트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요.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CBDC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주셨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 그런데 이제 루나로 인한 이 피해 금액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라고 기사로는 굉장히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나 사태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오늘도 이제 기사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루나 사태라고 하면 이제 한국산 가상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루나가 있고요. 이제 자매 코인으로 또 이제 테라라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99.9%가 이 폭락을 해서 국내외 가상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도 처음에는 9.9%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9.9%가 아니라 99.9%입니다. 그러니까 100% 가까이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폭락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규시장이 정해져 있고 상승폭과 하락폭이 정해져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폭과 하락폭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제 99%라고 하는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루나의 시가총액은 지난달에 52조 7천억 원에서 이날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가 50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테라의 붕괴, 루나 사태가 중앙은행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오늘 CBDC 발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었던 루나의 폭락 사태로 인해서 또 이 관련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좀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나 사태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테라 역시도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불거지면서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자산 그리고 또 멘탈도 다 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런 CBDC 발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관련 종목군들도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관련돼서요. 먼저 이제 오늘 상승
상승했던 종목들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KCT, 그다음에 로지스스,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장중 고점을 찍고 한 20%에서 장 마감에는 한 15% 정도에서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장중 고점 한 20% 이상씩 다 올라갔다가 꼭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소폭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쪽 관련 섹터는 이런 테마가 붙을 때마다 한번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제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이제 윗꼬리를 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게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에는 이게 이제 세력들이 좀 이제 털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저점에서 이러한 이제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KCT라든지 로지시스 그리고 한네트 이렇게 세 종목 짚어주셨는데 먼저 KC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CT 오늘 하나은행과 33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또 덩달아 강세 보여졌었는데요. KCT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고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우선 이제 KCT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 네. 관련돼서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ATM, CD, 무인 발급기, 키오스크 이런 이제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네. 그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우선 오늘 KCT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장중 고가 2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종가는 13% 정도에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한번 흐름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상태이고 다시 한번 보시면 가까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런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차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21선을 지금 올라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녹색 241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고점에서 잡지 않고 저점에서 잡아서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준선들이 있겠지만 241선과 21선이 이렇게 밀집되었을 때 이런 주식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먼저 KCT 같은 경우에 21선 노란 선이 21선이고요. 여기 검은색 선은 기준선을 말합니다. 일목에.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상한선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 물량이 고점 대비 이 물량을 한번 소화해주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한번 쭉 내려왔고요. 그런데 내려왔을 때 오늘 여기 거래량을 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은요, 흐름이 다 비슷해요. 다음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지금 여기 정 거래량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와줬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상태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 이제 매물대도 한번 이제 소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 한번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 눌려줘도 괜찮습니다. 이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후 충분히 전 고점 요 정도까지도 한 적게는 지금 오늘 이제 고점이 고가가 79,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8,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KCT 또 차트 보고 기술적 분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오늘 관련주로 꼽아주신 로지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또 전산 장비 유지보수 용역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로지시스는 차트를 보면 좀 어떻게 흐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로지스도 한번 그러면 네. 차트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로지스스. 네. 여러분들께서 예. 보시면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차트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장세에서는 네.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이라든지 돈이 몰리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네.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무제표만 너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균형을 갖고 재무적인 상황도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도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네.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이제 KCT하고 이제 흐름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업종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가까이서 한번 다시 보면 이 종목도 보면 241선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여기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네네, 터졌네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네. 500만 주 이상 터졌고 이거는 이 종목은 전 거래량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매물대를 한번 다 소화를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게 아니라 저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240선 밑에서 그리고 강하게 21선을 돌파해주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횡보 후 아니면 좀 눌림목일 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매물대 여기 지금 구름대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KCT 이어서 또 로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한네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네트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하는 업체죠. 한네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보시면 한네트. 네. 어떻게 여기 딱 보시면 앵커님도 네.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차트 흐름이 다 비슷해요. 네. 241선 밑에서 그리고 21선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었고요. 예. 그래서 한네트 같은 종목, 이 종목도 굉장히 이 CBDC 관련되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라든지 그 ATM 요 사업 관련돼서 눈여겨 보시고요. 흐름이 비슷하니까 이 종목도 같은 전략 대응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쌓아가고 모아 가시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막 장중에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선수가 아닌 이상은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중에 막 급하게 올라갈 때는 선수들의 영역이고 종가상에 윗꼬리 대고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시고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BDC 관련주 중에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역시도 좀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네이버, 카카오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주로서 지금 네. 조금 정체이고 지금 굉장히 작년에 그 전 정부에서 카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지만 지금 네.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카카오 내 그룹의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이슈로 인하고 그 그룹 내에 보면은 이제 도덕적 해이, 네. 이제 대주주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최대 주주가 물량을 다 파는 네.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또 이제 앞으로의 그 상장도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엔터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런 거는 좋지만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계속 지금 더 많이 지금 빠져 있지만 지금도 단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차라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처럼 그런 이제 분할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저의 이제 입장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오늘 좀 들썩인 이유가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가 좀 각광을 받은 것인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말 그대로 한다면 스테이블 좀 안정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폭락하게 된 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말 그대로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화폐 연동한 거잖아요. 연동했는데 지금 이 루나라고 하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상화폐 쪽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봤을 때는 루나 같은 경우는 1코인당 1달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꾸 또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더 많이 찍어내서 더 많은 또 이제 폭락을 가져와서 이 한국산 보면 가상화폐인데 이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피해로 인해서 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가량 손해를 봤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폐 운영을 하면서 한 매덕 거의 한 많은 그 금액을 정말 잃어서 지금 정말 멘탈이 좀 붕괴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제 원래는 기존의 화폐 그리고 실물 자산과 연동해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무작위적으로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이 가치의 또 폭락을 좀 유발한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업종이 상승으로 가게 될지 앞으로 상승하게 될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앞으로 상승할 업종을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장의 빅사이클 반도체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과 탑픽 종목 이야기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선택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사실 또 여러 파트너님들께서 지금 반도체 업종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반도체 업종을 지금 보는 거는요.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0일 날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렇죠. 방한을 하는데 평택 삼성 공장부터 먼저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해요. 용산에 이제 집무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택부터 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 대통령이 그 삼성 먼저 이제 반도체 공장부터 들린다는 것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중요성, 앞으로 반도체가 어떤 우리 생활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런 증시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또 들썩이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도체 이 평택이 세계의 최대 규모인데요. 축구장 120개를 합친 규모라고 합니다. 87만 평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장비들이 조금 반도체 섹터가 지금 엊그저께는 이제 소재 쪽,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네, 강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조금씩 보입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지만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시면 어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많은 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언제 반등을 하는가? 국민주로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8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한다고 해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 이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고 앞으로는 이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산업 영역에 가장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상으로 좀 안 좋지만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IT 이쪽 업종은 계속 보셔야 될 섹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좀 유망하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네. 하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제 그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에 무조건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기차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차량이 예전에는 이제 다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가는데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가전제품이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거기에 많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기판이라든지 그래서 소재 부품 쪽으로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심텍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앞으로 이제 이 흐름으로 갈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굉장히 지금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기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 방위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공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4대 총수하고도 이제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발명이 되었고 이제 그 인텔이라든지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시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것을 미국 쪽으로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걸 다시 한번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좀 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지지부진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수를 끌어주는 섹터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섹터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또 큰 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관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순매수 1위, 2위 종목이 또 모두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또 삼성전자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많이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업종과 관련한 좀 기업들을 좀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장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또 다른 기업들도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좀 무겁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제가 오늘 내일 유망주로 이제 가져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네, 바로 들어갈까요?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네. DB 하이텍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면 꼭 따라오는 게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은 DB 그룹 계열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시총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웨이퍼 수탁, 생산,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이제 1조 정도를
좀 매출액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있는데요. 한번 요 부분은 HTS를 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어떤 기업을 보실 때 차트만 보는 것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만 보지 마시고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먼저 재무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21년 매출액이 이제 1조 원 가량이 된다 네네. 말씀해 주셨고.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1조 2천억이 됐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3,900억 이렇게 되고 올해 말에는 보시면 계속 매출액이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또 밑에 보시면 그 안정성을 보시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좀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40%, 뭐 44%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정말 제조 이렇게 하는 장비 업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된 상태에서 조금 눌려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차트 흐름 보셨을 때도 241선 여기 초록색 선이 24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241선이라고 하는 거는 200일 동안 이 종가로 이제 평균을 낸 거죠. 그 241선을 강하게 여기서 좀 한번 돌파를 해 주었고, 그리고 21선 위에서 이제 정고점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매물대가 좀 없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옆으로 보시면은 공간이 조금 많이 비어 있죠. 이런 부분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차트를 보실 때도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매물이 없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손흥민 같은 경우에 요즘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수비 선수가 많이 있으면 골을 넣기 좀 어렵죠. 그래서 축구 선수 공격수가 가장 하려고 하는 게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공간이 확보되면 슛을 넣고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DB 하이텍은 여기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DB 하이텍.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은 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좀 우선 DB 하이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DB 하이텍. 그러니까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역시도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관심 종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반도체 장비하면 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종목인데요. 네. 원익 IPS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던 것만큼 그만큼 삼성전자하고 협업이 가장 돼 있고 반도체 증착 공정 1위이고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존 원익 IPS에서 분할돼서 재상장을 했고요. 시총은 한 2조 정도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순매수, 특히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또 연관이 네네. 깊은 예, 원익 IPS 원익 여기 IPS. 차트 보여지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관 쪽하고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어떠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기관 쪽에서 계속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6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금 중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금융투자는 뭐 증권사 쪽이니까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요. 보험 쪽 투신권 눈여겨보셔야 될 기관 쪽에서도 투신권이나 특히 연기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연기금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쌀 때 들어갑니다. 연기금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돈 계속 이제 연기금 아닙니까? 그 자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야 되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은 들어갈 때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저평가, 아주 가격이 쌀 때 들어가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보시면 수급 상황이 거의 일주일 이상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똑똑한 이 투자 중에서 사모펀드의 또한 이 흐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익 IPS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좋고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4월 19일 날 한 대량거래 한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눌려졌는데 이러한 차트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눌리더라도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고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대로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여기서 내려왔다가 또 올려주고 내려왔다 올려주고 그렇죠. 보시면 그리고 241선 위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손흥민 말씀드렸죠.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모멘텀 받고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 오고 그럼 삼성전자 한 번 더 방문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이벤트지만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 실적이 이제 다시 좋아지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잠깐 그 분기적으로 약간 영업이익이 조금 작년 12월에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이제 1분기 때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고점이 아닌 저점 241선 밑에서 움직이고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 있게 차트는 매수 타점을 좀 높은 가격이 아닌 저점에서 잡을 때 차트를 보셔야 되고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성장성 여러 가지 한쪽만 보지 마시고 균형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도 마지막 관심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기업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유진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유진테크도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 정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예. 다른 업종에 비해 DB하이텍이라든지 원익 IPS보다는 시총이 좀 낮아요. 한 9천억 정도지만 네. 굉장히 이것도 실적 좋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유진테크도 한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뭐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증권사에서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좀 가격대가 조금 쌉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장대 양봉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21선 밑에서 있지만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다른 종목에서 조금 무겁지 않기 때문에 한번 또 탄력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작은 고추가 맵다 유진테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 탑픽 종목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도 반도체 섹터가 또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바이든 대통령 네. 이제 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됐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었어요. 그렇죠. 경제 안보,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죠.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미래 전략 산업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AI, 배터리,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뭔가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지금 동그란데 요 지금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요 장면이요. 작년 4월 정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좀 얘기하면서 이게 웨이퍼인데요. 이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동일하게 이렇게 웨이퍼를 좀 들고 있는 장면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정부에서도 설비 투자 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정부가 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고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이인 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국정 과제로 좀 내세웠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반도체 수출을 1,700억 달러 달성 목표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 신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탑픽 종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탑픽은 테스입니다. 여러분 테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제 나훈아의 뭐 테스형 뭐 이렇게 해서 네. 저도 바로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뭐 테스나 테스 이렇게 하는데 외우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공정 핵심 장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요. 21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52%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96%, 그리고 당기 수익은 1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장비 보이시죠? 예. 이제 또 이제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평택 3기 투자 본격화라고 했습니다. 이 3기 이제 그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투자가 본격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 그러면 테스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삼성전자하고 공시가 공급 계약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삼성전자와 236억 원, 최근 매출액 대비 6.3%의 규모의 공급 계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도 193억 원을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5%입니다. 이건 다 공시 사항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트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다 기준이 있겠지만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올라갈 때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개인분들. 왜 그러냐면 빨리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테스 같은 경우는 더디게 움직이지만 지금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모멘텀이라든지 그러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이고 무엇보다도 PER, 주가 수익 비율이 8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10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주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8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매수세 21선 재돌파를 시도하면 상승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차트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네네.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테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이제 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멀티플을 막 적용을 한다. 뭐 10배를 적용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20배, 30배, 뭐 40배. 여러분 테슬라 몇 배인지 아시죠?
100배가 넘어가요. 100배 자동차. 현대차는 몇 배예요? 현대차는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멀티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성을 바라보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제가 잠깐 설명을 시간이 좀 되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퍼라고 하는 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10배라고 하면 자기 돈을 투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면 자기가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10년. 10년이 걸리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EPS를 말하는 거죠. 이게 돈을 벌어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거고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테스는 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퍼를 높이 주는 거고 그렇죠. 멀티플을 높이 주는 거고 이런 이제 가치주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좀 낮죠. 그래서 이제 테스는 그 8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잠깐 차트를 좀 길게 좀 봤는데 2021년 4월 달에 37,000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28% 거의 30%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차트상으로 240선 밑에 있고 21선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해줬고 오늘도 조금 내렸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좋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을 또 이제 하고 늘릴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반도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무제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 성장성이 얼마나 이렇게 간다라는 걸 좀 보시고 작년 12월 기준에서 3,700억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3,900억 그다음에 23년에는 4,000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좀 보실 게 여기 또 내려보시면은 자, 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부채 비율 13%,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유보 비율이 3,000%입니다. 3,000%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지금 ROE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거 같은 경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면 굉장히 그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봤던 게 ROE입니다. 기준이 테스 같은 경우에 ROE가 19%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EPS 증가 EPS를 보시면은 3,000원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보시면 여기 퍼를 보세요. 퍼가 877. 퍼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갈수록 이제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PBR 자산 가치도 1.4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테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그리고 이제 장비 공급 계약도 있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재무 안정성,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라고 해서 테스는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좋고 떨어지면 분할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조금. 네, 그렇다면은 좀 정확한 가격선을 제시해 준다면 언제 매수를 하고 좀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테스 같은 경우는 밴드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냥 매수하시면 가격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가격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격대 지금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7,500원인데요. 27,000원 미만으로 오늘 종가가 지금 보면은 테스가 27,050원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살 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빵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중 조절을 하시고 한번 맛배기라도
그러니까 5%를 들어간 10%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20%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20%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 들어가고 떨어졌을 때 한번 분할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되면 손실 없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27,500원 그 밑으로 네.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23,000원 이탈 시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김정수 파트너의 첫 방송 함께 했는데 짧게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떠셨나요? 예,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너무 네. 좀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많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그런 개인 투자자였고 그러한 고통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 이겨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겨가고 있고요. 그런 힘든 장에서 제가 느꼈던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강한 업종과 종목 잘 선별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면서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한 빅사이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해당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빅사이클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